자, 곱슬러. 어떤 헤어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네. 뭐, 흔히들 뭐, 매직 스트레이트나 뭐, 볼륨 매직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의외로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성 곱슬. 어떤 종류도 뭐, 원장님들 워낙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떤 머리들이 있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요 기연부 쪽은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그냥 봐도 마음이 아픕니다. 곱슬머리 부분도 이렇게 많이 자라서 곱슬을 이렇게 매직 스트레이트를 하러 오신 것 같은데, 저희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을 봤을 때 딱 생각나는 거는 요 부분을, 이 곱슬 부분을 어떻게 건강하게 빠르게 스트레이트로 또는 볼륨 매직으로 펼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시죠. 근데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도 하세요. 이 스트레이트 된 부분이 너무 이게 손상되고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 머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다시 웨이브를 만들어서 곱슬 스타일을 그냥 유지해볼까,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곱슬 가지신 분들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이고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뭐 이렇게 긴 머리는 아닌데, 요 머리 스타일은 이제 아예 그냥 수분을 다 증발시켜서 좀만 이렇게 꺾으면 그냥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발이죠. 손상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사진이야? 저 처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속머리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해했어요. 보통은 위에 머리를 좀 기르시려고, 곱슬을 이제 기르면서 스타일링을 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분인 것 같은데, 이 속머리는 짧게 치면서 아예 묶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묶고 다니시다가 케어 방법을 몰라서 다시 그냥 뭐 볼륨 매직이든지 스트레이트든지 뭐 이렇게 머리를 좀 다듬으려고 하시는, 커트볼을 친 거 보니까 좀 다듬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이제 곱슬로 예쁘게 길러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미용실을 내방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푸스해 보이시죠? 네, 요 사진은 우리가 많이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입니다. 윤택의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윤택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 머리가 진짜 본인 머리냐 파마 머리냐 했더니 자기 파마 머리라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이건 뭐 100번을 봐도 이건 파마 머리가 아니라 그냥 곱슬머리예요. 이분은 워낙 심한 곱슬인데 스타일링을 잘해서 그대로 하고 다니시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악성 곱슬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곱슬의 그 분포도, 비율을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조사해봤는데, 직모를 가지신 분은 의외로 30%가 안 돼요. 나머지 70%가 넘는 분들이 다 곱슬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반곱슬, 우리 남자나 긴 머리를 가지신 여성분들의 로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직모라 이게 숱도 없고 모발이 굉장히 얇아가지고 매일 이렇게 아이롱으로 스타일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로망으로 생각했던 게 이 반곱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반곱슬 가지신 분들 보면 뭐 자고 일어나든 뭐 헬멧을, 모자를 쓰든 그냥 물 조금 묻혀서 쓱쓱쓱 하면 그냥 물결 웨이브가 자연스러우면서 굉장히 멋있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반곱슬을 굉장히 갖고 싶은 모발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반곱슬을 가지신 여성분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너무 예쁘죠. 그냥 진짜 스타일링 제품 하나만 발라도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반곱슬이 가장 손질하기 편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슬. 이제 곱슬 정도가 이제 심한 분, 중간 분, 아주 많이 심하신 분, 뭐 이런 뭐 종류분들이 한 13.8%. 요 두 개를 합쳐보니까 무려 70.4%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헤어 서비스를 하는 와중에 곱슬을 가지신 분이 70%가 넘는 거죠. 그런데 미용실에서는 매직 스트레이트 고객들이 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가 미용실로 가기도 하죠. 저가 미용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지만 결과나 서비스, 미용실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이 지불하는 돈에 비해서 충분치 않으니까 저가를 가든 아니면 머리를 자꾸 기르려고 하는 곱슬들이 생겨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슬 고객이 무려 70%나 되는데 점점점 살롱을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을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무려 70%는 넘는 고객들이 미용실을 떠나고 있다. 참 마음이 아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곱슬의 정도를 간단하게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자, 1번, 샵 1번 요게 이제 생머리입니다. 머리숱이 얇고 뭐 모발이
얇고 숱도 적으신 뭐 생머리도 있고 숱이 많은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웨이브를 살짝 진 반곱슬 종류. 반곱슬도 또 웨이브가 S컬이 확실하게 잡히는 반곱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예, 반곱슬 종류. 그 다음에 3번, 4번서부터는 이제 컬 리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중간 컬 정도서부터 이제 리치가 확실하게 자라는 곱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 이 웨이브 사이클이 아주 강하고 작은 예, 곱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종류로 일단 크게 나누고요. 이 4종류가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진모에서 A, B, C 타입, 그 다음에 반곱슬에서 A, B, C 타입, 3번 확실한 이제 곱슬머리에서 A, B, C에서 총 12종류로 이 곱슬러들, 브로콜리들은 12종류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자기네들끼리 나는 3번 B에 4A를 어느 네이프에는 4A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2가지 정도의 레벨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들이나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곱슬을 가지신 분들이 내방하실 때 고객님은 2B에 네이프 쪽은 3A를 갖고 계신 곱슬이시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신뢰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 이분은 곱슬에 대한 이해도가 높구나 라는 의식을 심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곱슬 공부를 하면서 어느 곱슬을 가지신 여성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곱슬을 아주 예쁘게 잘 관리를 해서 매직 스트레이트나 볼륨 매직을 하지 않으신데요. 어느 순간부터 학생 때는 꾸준히 하시다가 여러가지 이제 우리 서비스의 만족도나 아니면 결과물에 충분치 않아서 이제 살롱을 떠난 고객인데 그분이 어떤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 가슴에 팍 꽂혀서 제가 영상을 captu해서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이슨의 코랄 스트레이트너 광고를 보셨나요? 잠깐 밟았어요. 지독한 악성 곱슬 3단계. 쫄 필요 없어 지독한 악성 곱슬 3단계까지 한 방에 라는 제목의 광고 영상인데요. 다이슨은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이런 기업에서 제작한 광고 영상에 악성 곱슬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광고 영상을 보고 나서 한국의 곱슬머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버의 요 머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곱슬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링을 하고 다니는 유튜버인데 그 악성 곱슬이라는 말이 저희한테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시술을 할 때 악성 곱슬 또는 제가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디자이너분인지 원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악성 곱슬보다 좀 더가 지나치게 지라엘 곱슬 이런 막 단어나 문장이나 말을 이렇게 막 올리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읒 같은 곱슬 또는 뭐 멍멍이 곱슬 이렇게 해서 그걸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제가 조회수를 봤더니 10,000회, 어떤 분은 20,000회 정도 이렇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근데 일반인들도 분명히 보겠죠. 그런데 내가 악성 곱슬을 가진 고객이라면 자기의 머리를 악성 곱슬, 지랄 곱슬, 뭐 개 멍멍이 곱슬, 뭐 지읒 뭐 같은 곱슬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만약에 곱슬러라면 그 디자이너분, 그 원장님한테는 시술 받으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벌써 선입견이 저기는 서비스가 내가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우리나라의 무려 70%나 차지하는 곱슬러들, 브로콜리들 이런 분들한테 말을 쓰실 때 조금 더 내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곱슬러라고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차라리 애칭 좀 가볍게 브로콜리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유튜버는 곱슬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지금은 미용실에서 매직 스트레이트나 볼륨 매직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미용실에서 표현하는 곱슬이 심하다, 악성 곱슬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악성 곱슬이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악성, 모질고 악독하다. 곱슬이 모질고 악독하다라고 이 곱슬러분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곱슬은 곱슬이지 어떻게 곱슬이 모질고 악독하냐 이거죠.
굉장히 상처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성이라는 말을 이해도는 좀 빠르기는 하지만 아마 이 악성이란 말이 흔하게 많이 쓰인 게 한 20여 년 전서부터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가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막 흔하게 많이 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성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에 쓰이는 거잖아요. 뭐 악성 종양, 뭐 컴퓨터 하다가 악성 프로그램, 해를 끼치는 이런 존재들한테 쓰는 거지 곱슬머리에 악성 곱슬은 없다라는 것을 아까 보신 그 유튜버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악성이라는 말은 상대방한테 적지 않은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질고 악독한 털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곱슬이 너무 심하세요. 곱슬이 지나치게 많으신데요 라는 표현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또 곱슬러분들 브로콜리들은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하다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정도가 지나치다예요. 정도가. 근데 지나치다라는 말은 일정한 한도나 기준을 넘어선 거래요. 그러면 곱슬의 기준이 일정한 한도가 있나? 그건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곱슬이 많을 수 있고 중간일 수 있고 적을 수 있는 거지 지나치다라는 표현이 마치 내가 무리하게 곱슬머리가 너무 많아서 약간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자꾸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다, 심하다, 곱슬이 이런 말보다는 곱슬이 좀 많으시네요. 곱슬이 굵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서비스 하시는 것이 곱슬머리 고객분들을 내 미용실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도가 심한 곱슬은 없다. 네, 그냥 곱슬이 많다, 중간이다, 적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곱슬을 가지신 분들이 적지 않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영상을 제가 보게 돼서 이렇게 키워드리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곱슬머리가 마치 콤플렉스처럼 느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찾아봤던 글인데요. 지식인의 질문 중에 제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마저 원망하는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곱슬머리가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머리 중에 한 종류였다면 이렇게 부모님을 원망까지 했을까요? 네, 곱슬을 가지신 분이 부모님을 원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조금 가난하게 산다든가 부모님, 곱슬을 가지신 부모님을 만나서 곱슬머리를 갖고 태어났다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선천적인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인데 우리가 쓰는 말 때문에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적지 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정말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상 밑에 이제 제가 댓글을 달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굉장히 댓글이 많습니다. 진짜 몇백 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쭉 읽어봤는데 글씨가 좀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 시나브로라는 님인데 언젠간 탈매직할 거다. 네. 왜냐하면 곱슬 시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는 곱슬 시술에 대한 서비스와 질이 불균형이 돼서 요금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고객들은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곱슬을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저렴한 미용실로 찾아가는 뭐 그런 형태일 거고요. 또 한 분은 매직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냥 끊기로 결심했대요. 그 고객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랫부분 곱슬머리하고 매직한 요 부분이 있겠죠. 요 부분을 펌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좀 두렵대요. 그게 생각만치 잘 나올지 또 미용실에서 좋아할지 이런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신 곱슬러분도 계시고 자 이제는 매직을 끊어서 전체 머리가 이제 곱슬거려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미용실 가서 6시간 8시간 미치죠. 1시간 머리 자르는 것도 지겨운데 가로치고 거짓말 안하고 오픈에 들어가서 클로즈에 나왔대요. 뭐 이 와중에 뭐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뭐 서비스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서비스 해드렸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 힘든 것만 생각했지 앉아있는 고객분들 거기에 서비스 질에 만족할까 이런 거 크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잠깐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만 조금 신경을 썼지. 그래서
저도 좀 더 맞는 제품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제 매직을 끊으니까 머리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곱슬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정말 예쁜 컬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이 글을 봤을 때 우리 미용실에서 곱슬분들한테 적합한 제품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구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 분은 매직 계속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한대요. 이제 이러니까 자꾸 이제 매직 손님들이 자꾸 미용실을 떠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미용실 가면 왜 자꾸 마른 상태로 빗어줄까? 게다가 드라이를 자꾸 해줘. 난 드라이하고 마른 상태로 빗질하면 부스스하고 웨이브 다 사라지는데. 저도 이런 경험 옛날에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현업에서 일하진 않지만 디자이너였을 때 어떤 고객분들이 전 말리면 자꾸 부스스한데요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짬밥이 많지 않은 이제 초급 디자이너 정도 수준이라 우리는 어쨌든 곱슬이 깔끔하게 안 나오잖아요. 결과가 뭐 볼륨 매직 진짜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어쨌든 부시시한 거 없애려고 자꾸 말리고 드라이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캐치를 못한 거죠.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다. 이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은 3번이나 매직을 했는데도 이 곱슬이 안 풀려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곱슬 3번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적어도 모리사라를 사용하시는 원장님이나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교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뭐 결과물은 제가 뭐 안 봐도 퍼펙트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리사라와 관계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3번 정도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곱슬 머리를 못 풀어가지고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고객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